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원장님들, 이른 아침부터 교육에 오셔서 감사드리고, 카메라 온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온 부탁드리고, 바로 10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셔야 시작할게요. 마이크가 켜진 경우들이 있는데, 카메라를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교육 자료는 지금 저희 요 교육이 끝나고 바로 전환해가지고 올려드릴 거고요. 필요하신 부분들은 메모로 조금 체크를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저희 대면 교육 때 드렸었던 그 교육 자료의 내용을 기반으로 조금 더 이제 그 이후 원장님들께서 주신 문의 중심으로 Q&A 형태로 조금 구성을 했으니 내용을 간단히 조금 이해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질문이 있으실 때는 그 추가 질문을 이제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아마 시간은 1시간 반 미만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3D 디자인인 GT라는 특강을 가지고 이제 1월서부터 진행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실 텐데요. 간담회는 다 좀 진행을 하셨나요? 간담회?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럼 안내문만 나가시는 거예요? 안내문으로 설득할 수 있다면 가장 좋긴 하지만, 그쵸? 자, 제가 혹시나 아직 간담회를 진행 안 하셨거나 안내문에 추가가 필요하실 수 있어서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체크를 해 두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들의 특강은 모든 특강들이 지금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지금 저희가 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영어과에서의 어떤 지향하고 있는 방향들이 지식이의 과정기능 가치태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면 교육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파트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사실 내용 체계라는 걸 기준으로 아이들은 이러한 형태로 과정을 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과정평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학생들이 점수가 아니라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것의 평가 방식이 과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그 과정 안에 담겨야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 체계는 이제 영어에서에 있어서 언어적 지식이라는 것을 쌓고 그 언어적 지식을 사회 문화적 상황의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해하게 하겠다라는 교육부 지침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저희 3D 디자인 특강의 특징은 지금 아이들이 지식을 쌓는다는 거잖아요.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 그 다음에 유적지,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지식을 전달받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정 기능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언어라는 것은 내재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로 만들어내겠다가 교육부 지침이라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들을 토론이나 이제 발표를 통해서 내재화시키는 과정들을 만들어낸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와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이 과정 안에서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태도,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결과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그 모든 과목들의 그 태도는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한다, 이게 공통 분모처럼 이제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저희 특강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팀과의 소통, 그리고 전반적인 학습 과정에 목적과 굉장히 부합합니다. 즐겁게 참여하고,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3D 디자인 특강의 가장 큰 특징, 이렇게 조금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강의 목적은 결국은 학기 중에 인풋된 것들을 아웃풋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부모님들께 또는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과정 자체가 저희가 이 하나의 특강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할 때의
플로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강을 시작할 때 지금 이 해당 특강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무언가 기획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획을 한 상태에서 그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학습하고 그것을 3D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제작하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이 본인들이 기획한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담아낸 팀 발표로 마무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과정이 전체 특강의 큰 플로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해당 내용들을 지난번 이제 교육 때는 저희가 어떤 과정이 아닌 부모님들께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페이지로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은 저희 원장님들께서는 이 과정이 우리가 큰 틀을 진행하는 흐름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씩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중간에 설명 들으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하나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팀원을 구성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해당 특강은 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까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직영에서 한 20명 정도를 목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20명을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 4명에서 8명 정도를 한 팀으로 꾸려주세요, 권장합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4에서 8이라는 범위 되게 넓지만 센터가 선생님이 몇 명이고 어떤 식으로 학년이 구성됐냐에 따라 사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가장 권장하는 인원수는 한 팀당 4명에서 5명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8명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원에 대한 구성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제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반영이 될까라는 걸 놓고 보면 그 마지막 팀 발표를 할 때 각 파트별로 쪼개지는 것들, 그 이제 우리 주제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할 때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그 파트가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4명에서 5명 정도를 권장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팀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좋겠냐라는 거예요. 자, 학년을 고르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학년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을 사실은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학년에 대한 구성 자체는 사실은 센터에서 신청받는 이제 그룹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학년이 신청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저학년과 고학년의 구성을 조금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게끔 섞어주시는 걸 권장한다라는 거예요. 팀제이기 때문에 팀을 리드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야 할 텐데요. 저학년끼리의 그 안에서의 팀 리더 굉장히 좋지만 저학년끼리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선생님께서 세부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지도해 주시고 코칭해 주시는 역할들이 조금 더 늘어나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마도 영화를 찍어보신 원장님들께서는 굉장히 크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 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대사 연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고학년이 섞여 있는 그 그룹군과 저학년끼리 있을 때 그룹군의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고학년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동생들을 아우르면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학년, 고학년을 조금 이렇게 섞어주시는 것을 이제 권장하는데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학년끼리만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싸움만 방지하면 될 것 같아요. 의견 조율하다가. 그치만 저학년끼리만 있다라고 하면 거기 안에서의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아이들이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이렇게 이끌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팁에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저학년과 고학년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저학년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과정에서 고학년에게는 리더십, 그 다음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능력들이 훨씬 더 조금 생길 거고요.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참여도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 이제 언니 오빠들이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것들,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 학생이 어떤 친구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저희 원장님들께서 이제 보셨을 때 충분히 팀 리더로서
이렇게 가능하다. 저희가 지정해 줄 건 아니고 팀끼리 정해도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좀 유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과 고학년이 고루 섞여 있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선생님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려움, 그 많은 그룹을 관리할 때 어려움을 좀 덜어낼 수 있고요. 인원이 많을수록 그런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주제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조금 이제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재 15개의 랜드마크를 소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15개의 랜드마크를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에 조금 더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15개는 아니에요. 자,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그 다음에 칠레의 모아이 석상, 우리나라에는 광화문, 그리고 이제 뭐 브라질에 있는 그 예술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르헨티나에 있는 루안 성당, 영국에 있는 빅벤, 그 다음에 랄리벨라 암골교회 아시는 원장님. 그래서 제가 암골교회? 이랬는데 자, 에티오피아에 있어요. 그 다음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다음에 금문교. 자, 예를 들면 주제를 선정한다라고 할 때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뭐가 있냐면 어떤 주제를 선택하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있으세요. 자, 그런데 학습을 진행하실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이 주제 중에 배경 지식이 결국 난이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아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 자, 근데 거기에 많이 알려진 곳일수록 아이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암굴성당? 그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건 이제 고학년에게 동기부여가 줄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이 에티오피아에 여행을 갔다 생각하고 여기를 한번 찾아보자. 근데 저학년 애들에겐 접근성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이제 이 15개의 주제 안에서 조금 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익숙한 그 이제 랜드마크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형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작의 그 기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사실은 저희 그 교육팀장님, 그 3D 스타트 교육팀장님이 주시는 얘기는 어렵지 않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늘 같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진행할 때는 새로운 건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난이도를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교육 때 한 번 더 이제 난이도 순으로 조금 소개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책이요. 자,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 이제 그 팀 구성을 보시고 조금 더 이제 유도해 주시는 것이 아이들이 진행할 때 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이제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해놓고 팀 프로젝트를 학생들에게 이제 권장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제작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제작하게 하는 걸 권장한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그 이제 예를 들면 원장님들이 주신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팀 프로젝트이니까 그 이 오브젝트는 하나만 만들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사실은 받았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사실 어떤 교육 없이 저희 직영센터에서 한번 아이들에게 매뉴얼을 주고 해보라고 한 영상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게 그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하루에 바로 만들어냈어요. 매뉴얼만 보고. 그래서 저도 사실 교육받을 때 저희들은 본사에서 6시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랑 다른 거, 제가 만약에 매뉴얼을 받다면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저희 연구소와 이제 직영 선생님들한테 해보시라 했는데 바로 이제 1시간 반 정도 걸리셨대요. 선생님들 매뉴얼 하나씩 보면서 내용 이해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요. 기본 기능에 대한 것들이 숙지가 조금 안 된 경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도 6시간 받았지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저희 이
같이 협업하는 이 이제 팀들이 그 줌이나 아니면은 그 기본적인 그 교육 영상 링크들을 같이 공유해 주실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희 팀들이 직접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이 1시간 반 정도 안쪽으로 다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이런 규칙에 맞춰서 오브젝트를 완성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이 프로그램의 장점 그때 설명해 주셨잖아요. 아이들이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게 창의성과 연결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좌표를 이해해서 창의적으로 어떤 또 다른 오브젝트를 만들게 하는 것에 기본 교육을 조금 더 같이 하신다라고 하면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매뉴얼북에는 모든 이 15군데의 랜드마크의 매뉴얼이 다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팀에 속해 있는 오브젝트 모두 만들 거지만 플러스 알파의 기능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체크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팀별 주제 하나만 선택해야 되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원장님들께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교육이 끝나면 신청하신 센터에게 그 명단 작성하실 수 있는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죠. 저희가 그 참가가 확정된 특강을 진행하면서 명단이라는 것이 확정될 것이고, 그 명단에 이름과 아이디와 기본 정보를 넣어달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학생이 접속할 수 있는 그 컨텐츠 라이센스 번호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해당 컨텐츠는 학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집에서 사용이 안 돼요. 자, 그럼 아이가 특강이 끝나고 나서 집에서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땐 개별 그냥 24시간 오픈되어져 있는 아이디를 추가로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금액들도 그 이제 뭐 외부에서 실제 판매되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저희 공터 측에 제공해 주신다 했는데, 중요한 건 학원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더 하고 싶을 때의 경우인 거고, 그래서 1인 1 교재당 컨텐츠로 이렇게 학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계정이 오픈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을 우선은 요청을 드릴 거고요. 기존에 이제 특강 시작일 이렇게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사업부 본부 안에서도 문의드리고 정리된 것을 저희 연구소에도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거 토대로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서 먼저 파일 취합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좀 중요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대충 한 몇 명쯤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원 공유, 그래야 저희 이제 같이 아이디랑 이런 것들 세팅을 해놓고 그 해당 센터가 진행하신다고 할 때 그 내용들을 전달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앞으로의 과정들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에서의 그 하나의 주제는 모두 완성을 할 텐데, 그 외에 예를 들면 A, B, C라는 3개의 팀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한 뭐 12명 정도의 아이들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A팀, B팀, C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다 직접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 거예요. 라고 수업을 구성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형태로 지금 수업 운영안을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거 외적으로 다 만들 수 있어. 네, 다 만들어도 되고 그걸 다 출력하셔도 돼요. 근데 출력은 왜 이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니까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마 15개를 자기가 다 만들고 출력하겠다는 학생이 있을까 잠깐 생각해 봤지만, 또 그 수집 광들이 있잖아요. 저희 초등부에는 그 친구들이 그런 걸 또 도전하지 않으려나 갑자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개 주제 어떻게 선정하시는 게 가장 조금 센터 입장에서 선생님들과 좀 편안하게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네. 자, 이제 수업 구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지금 학습을 진행하실 때 이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것이 시간표 구성입니다. 자, 아직 만약에 특강 간담회를 하셨거나 안내문이 나가셨다라고 하면 그 시간표 구성을 하셨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그 알고 있는 그 진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센터가 난양센터에서 우선 간담회 하신 게 맞나요? 네, 원장님 혹시 마이크 켜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몇 분 수업으로 혹시 안내가 되셨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저희 간담회는 진행을 못했고요. 네네. 그냥 일단 그 개별로 안내가 들어간 상태고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교육 후에 다시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네네. 그럼 전체적으로 같은 그 상황이신 거라면. 네. 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60분 수업을 구성해도 되나요? 또는 뭐 120분 수업이 가능한가요? 주 2회만 해야 되나요? 주 1회만 해야 되나요? 주 3회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기준되는 시간표가 있어야, 수업 구성이 있어야 원장님들께서 그것을 60분 또는 뭐 120분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내드리는 이 시간표는 여유 있는 120분이에요. 여유 있는. 자, 90분으로 해도 충분히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직영 그 센터에서 90분으로 진행했을 때 40분, 40분, 10분 쉬는 시간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한 테이블을 돌려봤는데 그렇게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랑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 120분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로, 자, 주 2회 수업으로 이제 안내를 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특강을 개설하는 선생님의 입장이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10회차 수업, 그러니까 주 5주, 겨울방학 5주 수업으로 설 연휴 제외하고 세팅합니다 라고 그때 교육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개의 5주차 수업 중에 1주, 2주, 3주, 4주에서 해결해야 되는 범위가 어딘지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주차에서 진행해야 하는 거는, 자,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팀별 랜드마크 소개 기획서를 작성하게 해야 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그 이상을 나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첫 주에 끝내주시면 된다. 더 나아가셔도 되지만 아이들한테 이 특강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팀별로 랜드마크를 어떻게 소개할 거냐라는 그 기획서 작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정리한 그 기획서, 요런 것들을 첫 주차에 각각의 팀들이 기본적으로 80% 이상을 완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코칭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배경 지식 두 번째 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정한 그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학습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랜드마크를 이제 제작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3주도 배경 지식을 확장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랜드마크를 완성한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한 2주를 4회차 수업을 이렇게 배경 지식과 프로그램 이용해서 오브젝트 제작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구성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4주차에 갔을 때, 자, 랜드마크 채색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제작한 랜드마크는 이제 출력을 신청하시면 그 업체에서 배송을 무료로 해주실 거예요. 각 센터로. 그러니까 이제 일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주문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제 미팅을 했을 때는 한 이틀 정도, 이틀에서 3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화목 수업을 한다 라고 하면 목요일 수업이 끝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보내면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예측한 상태에서 채색이라고 넣은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그 이제 아이들이 그 출력된 그 3D 프린트물을 가지고 직접 채색을, 이제 아크릴 물감이 필요한 거예요. 아크릴 물감. 그래가지고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고 이제 발표를 준비하는 시간이 마지막 그 넷째 주고요. 그 다음에 최종 발표를 이제 팀별로 자기 파트를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마치 이게 영화를 찍는 과정과 동일해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 자기 팀 프로젝트 발표하는 거잖아요. 제품 소개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고 마지막 날 발표를 친구들 앞에서 이제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5주차의 수업을 2가지 형태의 내로 구성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진짜 잘 성실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마지막 10회차 수업에 학부모님들을 초대하시면 간담회가 되는 거죠. 학습보고 간담회. 그쵸?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10회차까지 최종 발표를 마무리하고 시상을 했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특강이 전체 진행되고 나서 특강보고 간담회를 할 때 팀별로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 간담회가 저희가 진행해 보면은 하루에 끝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어머님들마다 오시는 시간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저녁 시간대에 특강 간담회, 학습보고 간담회 2회차 정도로 구성을 해요. 그러면은 2월 셋째 주에 화요일 목요일에 부모님들을 7시 반까지 오시라고 했어요. 또는 7시까지 오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날 이제 A팀이 발표 준비하게 하고 학생들 와가지고 그리고 B팀 준비하게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들 앞에서 마치 발표해야 하듯이 이 팀 프로젝트 발표를 하잖아요. 그 과정이 저희가 이제 기자단 진행하고 기자단 간담회를 그런 식으로 했을 때도 부모님들의 가장 관심과 뜨거운 박수 이게 발표회 만큼의 아이들에게 뿌듯함을 줬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구성을 하시면 가장 좋아요. 자, 그럼 하나씩 조금 세부적으로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0회차 수업으로 이제 구성을 한 거니까요. 네. 자, 그 데이 1, 2가 week 1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원장님들께서는 데이 1, 2. 자, 그러면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전달되어야 하는 내용이 내용 상세에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자, 이 특강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과정이 이렇게 펼쳐질 거고 그 다음에 이 특강의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것을 학생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이제 팀을 한번 같이 짜볼까? 사다리 탈 수도 있고 또는 각 학년의 대표가 나와서 팀을 선발할 수도 있고 아예 센터에서 팀을 짜서 발표해 주셔도 되겠죠. 그쵸? 그럼 팀이 구성된 상태에서 팀끼리 무엇을 해내야 돼요? 자, 이제 역할 분배라든지 팀 리더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90분 또는 120분 수업 안에 그 팀이 구성된 상태에서 이제 그 데이의 두 번째 파트죠. 그때 팀별 주제를 선정하거나 그 다음에 역할 분배를 하고 이제 기획서를 어떻게 작성한다까지를 저희가 아이들한테 안내해 주는 것이 데이 1의 학습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는 저희들이 간단히 소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기획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게 데이 1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화요일날 이렇게 수업을 받고 간 아이들이 이제 목요일날 들어왔다고 칠게요. 자, 그럼 목요일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기획서를 친구들끼리 이 팀끼리 짜야 돼요. 그쵸? 그래서 자기들끼리 야, 우리 그러면 이번에 하는 주제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하자. 예를 들면 정했다. 라고 하면 그 주제를 토대로 이제 역할이 분배됐죠. 그러면 또는 역할을 분배하죠. 그럼 자료를 이제 검색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역할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배경을 찾아내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건물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구글을 이용해서 찾아보고 어떤 친구는 우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컨텐츠 안에서 매핑을 해서 드릴 거니까 그거 토대로 영상을 보면서 간단한 내용 이해한 상태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은 굉장히 많잖아요. 위키페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 안에서의 검색이라든지 그쵸? 그래서 자기들이 이해한 이 배경 지식을 영어로 쓰든 한글로 쓰든 상관없어요. 정리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 그래서 정리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정보에 대한 정리를 했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팀 안에서의 그 무엇이 필요해요? 브리핑, 서로 이해하는 시간. 자, 내가 조사한 거는 예를 들면 에펠타워의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이야. 이 에펠타워가 왜 생겼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났대. 라는 정보를 줄줄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렇대.
그 다음에 이 건물 구조는 높이가 몇이고 너무 높아서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대. 그래서 관광객들이 뭐 가장 많이 뭐 가는 곳이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래서 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각 전 세계에 이렇게 유명한 에펠타워가 어디 있는지 내가 조사해봤어.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한국에는 그 뭐죠 남산타워가 있고 뭐 어디 뭐 홍콩에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또 찾아내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 친구들이 검색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서로 그 팀 안에서의 공유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 그 기획서에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딱 살펴보면 이게 고학년 애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요. 이런 방법 딱 알려줬을 때. 그죠?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그걸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팀이 저학년이라고 하면 같이 찾아볼까? 그럼 내용을 정리해볼까? 이런 수업으로 이끌어 가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이 특강을 특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공터의 어떤 색깔이 될 수 있고요. 차별화. 근데 이게 교육과정, 달라지는 교육과정에서 핵심인 거예요. 과정을 평가할 때 아이가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참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꼭 팀 프로젝트냐? 저는 팀 프로젝트가 가장 좋지만 우리 센터에 저학년밖에 없고 학년이 좀 낮아. 그럼 저는 이걸 수업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설명을 토대로 그룹의 팀의 성격에 맞춰서 바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 3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기획서를 작성했다 라고 하면 자, 제가 여기 설명드린 부분을 자료를 그냥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바로 요 자료예요. 그 자료를 잠시만요. 제가 여기구나. 네. 자, 지금 자료가 아마 안 보이시나요? 혹시? 혹시 보이시나요? 이제 프로젝트 기획서. 자, 이 워드 파일을 지금 이제 자료실에 학습 자료 한꺼번에 묶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기획서인 겁니다. 사실은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에 마치 미리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기획서라는 걸 작성할 텐데 원장님들께 워드 파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워드를 많이 안 쓰시는 경우, 워드를 많이 안 쓰시나요, 혹시? 그러면 이제 한글 파일이 편하실지, 그래서 파일 형태를 지금 PPT로도 생각을 했는데 PPT는 계속 도형 박스를 이용해서 애기들이 텍스트를 써야 되는 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워드 파일로 저는 이 큰 틀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한글 파일로 한번 변경해가지고 자료 올릴 때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로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머릿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팀은 에펠타워지만 B팀은 금문교하기로 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료를 정리할 때 수정을 해야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 개요라고 했는데 개요에는 뭘 적는 거야?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요에 주로 적는 것이 이제 주제인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팀의 주제는 그 에펠타워의 이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친구가 이제 설명을 하겠죠. 팀 발표를 할 때. 자, 그러면 네. 잠시만요. 죄송해요. 화면이 끊어지셨죠? 혹시 카메라 얼굴도 다 보이세요? 원장님들 얼굴? 지금 화면에? 이렇게 안 보여드리려고 제가 불편하실까봐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주제가 이제 에펠타워의 이해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 설명을 드리는 대상은 이 배경 지식이 없는 학부모, 그 다음 저희 친구들이에요 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겠죠. 이런 것의 개요를 정리하는 거. 개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자, 우리가 지금 이 대상, 이 고객층은 아니지만, 이게 제품 설명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주제는 이것이고 대상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런 것들, 우리가 에펠타워에 대한 어떤 문화적 이해, 그 다음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한 상태에서, 자, 학습 목표라고 해가지고 뭐 역할 분배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친구들이 채워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습 목표가 뭐예요? 목표 너무 거창하지 않아. 너네 여기서 뭐 정리하고 싶니? 이렇게 가이드를 주시면, 그죠? 그리고 또는 우리 그룹한테 이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 학습 목표라는 것이, 그럼 지워주셔도 돼요. 그래서 다 전부 다 수정 가능하게끔 넣어놨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기획서는 이 기본 폼을 가지고 이제 뭐 빌드업을 하시거나 빼거나 하시면 될 텐데, 나머지는 조금 더 이제 뭐 그런 자료들 이용해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가안처럼 샘플을 하나 이제 구성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역할 분배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5명, 4명의 팀들이 어느 파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이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가 어느 파트들을 정리할 거야. 배경 지식을 찾아볼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고, 그 상태에서 이제 프로젝트 활동이라는 것이 조사 및 발표, 그 다음에 모델 제작, 근데 여기는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에펠타워 모형 만들기지만 저희는 3D 디자인 프로그램 이용해서 만들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은 그냥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칸이 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백을 넣어드렸는데, 자, 얘가 이렇게 완성한 기획서가 마지막 주차에 저희가 뭐 하기로 했냐면 친구들끼리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하는 PPT를 만들기로 했죠. 그럼 결국은 기획서가 어디에 담길까요? 아이들 발표하는 PPT의 대주제, 카테고리가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PPT를 가지고 아이들이 진행을 할 때, 혹시 지금 PPT로 화면이 바뀌셨나요? 안 바뀌셨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자, 혹시 화면이 바뀌셨나요, 이제? PPT.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자기 팀마다 이런 PPT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획서를 토대로 최종. 그래서 여기 안에 사실 PT 안에 텍스트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희들이 주로 뭘 하나요? 잠시만요. 자, 해당 내용들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그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정리하죠. 자,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그 과정들을 무엇으로 해놔야 돼요? 촬영해 놓고, 그쵸? 중간중간에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들이 PT 안에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이 특강의 특징은 정말 예를 들면은 이걸로 저희가 이번에 영화제를 찍을 거예요. 지경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 이 얘를 가지고 영화를 찍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제 특강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대기를 하고 있지만 2개를 하기에 지금 시간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얘로 영화를 찍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그 역할을 나눴을 때 과정을 중간중간에 기록으로 남기는 친구들, 그쵸?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서 오브젝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담아냈어요. 또는 제가 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들끼리 서로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메이킹 영상처럼 나올 수 있고, 요번에 그 원장님들께서도 혹시 한번 영화제랑 같이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고민해보세요. 저희가 모형물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이제 영화제 기획 의도가 그건데, 그 모형물을 가지고 에펠타워가 요만하게 만약에 나왔어요. 그러면 플레이토이 있죠. 예를 들면 레고 같은 그 캐릭터. 걔네들을 세워놓고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여기에 갔어요. 에펠타워에 갔어요. 팀 B가 미국에 갔어.
그래서 얘가 뭐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럼 이 배경이 다 미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재미있게 만들어 보자. 방학이 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화를 한 편 짧게 제작해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때 영상까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거라 이런 형태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좀 모르겠지만 이런 의도를 담아서 진행을 할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이러한 PPT, 아까 이제 기획서의 의도는 결국은 PPT로 연결될 거다라는 걸 원장님들께서 조금 예측하시면 안내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기획서가 이제 단편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소개할 때의 메인 그 내용이 될 거고, 앞뒤로는 뭘까요? 우리 팀원 소개에서 팀원 사진들이 짝짝짝짝 들어가져 있고, 그쵸? 이렇게 이제 그 PPT는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PPT를 발표할 때 팀 리더가 이제 소개를 하고 각 파트별로의 발표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저희 그 이제 교육으로 가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기획서라는 것을 공유된 거죠. 자, 프로젝트 기획서라는 것을 이제 완성하는 게 데이 1, 2의 내용이에요. 그 데이 1, 2. 그럼 첫 번째 주차인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차가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라는 게 조금 예측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주차로 가볼게요. 두 번째 주차. 자, 두 번째 주차로 가봤더니 이제 뭐냐 하면 본격적으로 배경 지식이라는 걸 배운다라고 했는데, 자, 그 배경 지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팀별로 에펠타워 정했고,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는 3개의 팀이 나왔다. 그쵸? 3개의 팀이 나왔다라는 건 배경 지식 몇 개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배경 지식 3개를 학습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데이 3의 시간표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팀은 지금 이제 주제 한 10명 정도가 구성이 돼서 팀을 2개로 나눴어요. 또는 3명씩 3명, 4명으로 3팀을 나눴어요. 자, 상관없이 주제를 그래서 3개를 선택했다라고 하시면 그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워크시트를 다 제작을 해서 이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올려드릴 거냐 하면, 자, 요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주제가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게 에펠타워이기 때문에 각 주제별 이렇게 커버가 한 장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본문 스크립트가 있고 Q&A 파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무엇으로 끌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수업으로, 그쵸? 배경 지식. 아이들이 1차적으로 기획서를 작성하면서 뭐를 했어요? 나눠서 저희 조에서 확인한 이제 에펠타워의 배경 지식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고 막 자기들이 이제 나와서 막 얘기할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날 데이 2에서 조사한 것들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상태에서 세 번째 주차에 에펠타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선생님과 함께 영어 지문으로 보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 원장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GK004 하는 아이가 이 문장 읽는 거 어려울 텐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어려울 텐데 생각하시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건 그 내용보다 무엇이에요? 같이 내용을 읽으면서, 영어로 읽으면서 거기에서의 내용을 자기가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추가할 건 없는지에 대한 걸 학습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1차 얘기를 해주시고, 지문 자체를 다시, 그러니까 정답 밑에 이제 Q&A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돼요. 자, 예를 들면 when and why was Eiffel Tower buil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문장으로 얘기할 때 when에 대한 것을 이제 날짜에 맞춰서 on, 언제 이런 식으로, 그쵸? 몇 년도, in, 몇 년도 이런 식으로 킨더 애들이 발표한다라고 하면 풀 센텐스를 만드는 애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GR 단계 친구들이 풀 센텐스. 그래서 답을 적어 주실 때의
그 포인트들을 조금 더 이제 정리해서 적어주실 수 있도록 예제 답안을 드릴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 질문이 에펠타워 언제 만들어졌다는 거야? 왜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 질문이었구나. 그래서 언제 만들어졌지?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럼 왜 만들어졌지? Because 하면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요 주고받는 연습이 되게 이제 필요한 거고, 그걸 친구들이랑 서로 묻고 대답하기를 하고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디스커션의 의미는 이 단계에서의 디스커션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요 간단한 질의응답을 훈련하는 거, 요 과정으로 이제 학습이 체크가 돼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질문들은 상단에 있는 지문에서 뽑아낸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이해한 상태에서는 하단에 모든 질문들을 완성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린 선생님들이 수업을 지도하실 때 해당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제 한글로 이제 영어로 읽고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글로 설명한 상태에서 아이가 한국말로 대답을 했어요. 예를 들어 에펠타워가 1889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100년 이상 걸렸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장을 찾아서 아이가 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내용으로 확인하고 같이 읽어주고, 근데 이게 단계가 섞여 있는 수업이다 보니 학습자가 어디까지를 받아들이게 할 거냐는 어디까지가 조금 구성에 맞춰서가 조금은 이제 현장의 상황이 반영이 될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 거고요. 저희 이제 지경 친구들, 지금 신청자들을 예측했을 때 GR2도 있고 GK003도 있고 초등학교 2학년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걔네들을 놓고 볼 때 설명을 드리는 거, 그 친구들 상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원장님들도 아마 같은 상황이 아니실까, 또는 그냥 우리는 그냥 고학년 아이들이 많아, 또는 저학년이 많기 때문에 아예 저학년 중심으로 하실 거 할 때는 아주 오히려 깔끔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답이 깔끔하게 이제 저학년용으로 정리가 돼서 그냥 그걸 훈련해도 되고요. 내용 이해시킨 상태에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어장 정리할 수 있는 그냥 워크시트 하나, 여기서 나와서 단어 정리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드릴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어느 파트냐 하면 여기 파트예요. 여기에 배경 지식. 그래서 사전학습 및 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사전학습, 학생이 할 역할이라는 거죠. 아이가 직접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무엇을 제공한다고 했냐면 이 배경 지식 관련된 영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생들이 보는 그 영상은 저희가 제공하는 컨텐츠 영상을 이제 어디서 검색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Italy is a country in Europe. Sometimes it's best to explore places like Italy on foot with Italian ice cream called gelato. The Italians invented ice cream. 2. This is one of Italy's most famous wonders, the Colosseum.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게 콜로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를 넣은 건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컨텐츠를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흡수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한글로 정리하라는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사전 조사하고 자기가 이해한 걸 토대로 이제 무엇이 필요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해당 내용들, 이 워크시트를 읽고 실제로 혼자서 정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쵸? 어떤 그룹, 우리가 GR 단계가 됐어요. 그럼 고학년 애들한테 이 워크시트를 주고 정보를 주면 먼저 찾아봐. 이 본문 안에 해당되는 답을 먼저 정리해. 이 시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맞죠? 그 시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요 배경 지식, 여기에 사전 학습,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학습이라는 것에 컨텐츠와 워크시트 이런 것들을 보고 추가적으로 조사하면 된다. 내용을 정리하면 된다. 그리고 난 선생님과 함께 컨텐츠를 보면서 리캡하고, 그리고 워크시트를 보면서 배경 지식을 이제 하고 Q&A, 디스커션을 이어간다. 이게 이제 수업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제가 여기에서 이 시간 60분을 잡은 거예요. 여기 이 시간이 60분 잡았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모인 그룹에 따라 고학년은 60분 안에 이 정도에 대한 정보들이 정리가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 고학년에게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 해당 워크시트를 과제로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과제까지 한다고 하면 애들이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안에서 해결을 하시는 거죠. 수업 시간 안에. 그 자유롭게 내용 보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 도와주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해당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제 디스커션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탈리아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고, 우리 팀에서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에펠타워를 했는데 오늘 배운 콜로세움 봤더니 문화적으로 유럽의 특징들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 질의응답에 대한 것들을 자유롭게 친구들이 조금 할 수 있는 과정도 여기 안에서, 워크시트 안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일종의 스크립트를 드린 거죠. 아이들한테 Q&A 스크립트를.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학습만 하면 애기들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첫 본격적으로 기능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프로그램 기능 설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도형이라는 거, 이거 조작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도형 쌓는 거고, 이 얘기는 이 얘기야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일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방식은 수요일, 금요일에 세부적인 교육들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셔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용 링크들 있잖아요. 파트별로 조작법을 따로따로 다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아이들이 모를 때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교육을 2번을 넣은 이유는 이 시간이 45분에서 1시간 정도, 우리가 90분 수업하면 2번째 시간, 그 다음에 60분이면 그 시간, 1시간 정도를 아이들이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걸 토대로, 자, 한번 너희들도 동그라미 원 그려봐. 자, X에 뭐 넣고 Y에 뭐 넣고 Z라는 XYG 그 좌표평면 그 축에다가 그 값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게 어떻게 하면 얼만큼 쌓이지? 저는 이제 뭐 이런 걸 생각했다면 아이들은 정말 귀신같이 아무 숫자나 막 넣어보고 도형이 쌓인 걸 보고 역으로 막 자기들이 막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했더니 도형이 커졌어. 거기서 높이를 얼만큼 쌓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 거야. 아마 이런 교육을 먼저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한번 받아보셔야 요렇게 하는 거네. 이 매뉴얼을 보면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요 파트는 영상을 활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좀 감이 더 많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기본에 대한 교육들을 데이 3에서 첫날이기 때문에 시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날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교육을 받고 매뉴얼을 보면서 누구는 막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들다가 마무리 못한 친구들도 있고, 예를 들면 원장님들께서 우리는 무조건 데이 3에서 기본 교육만 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 기본 교육을 안내하고 아이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도형을 만들어 보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두 번째 이제 프로그램 교육, 기본 교육 2를 왜 이렇게 넣어놨냐면 원장님들께서 지금 교육 받듯이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나서는 두 번째는 각 모형물마다의 특징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도형의 그 활용이 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 기능, 자, 얘들아, 예를 들면 에펠타워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을 쌓은 상태에서 아치를 뚫어내야 돼. 자, 아치를 뚫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뭐 이런 기본 교육을 추가적으로 더 한다 라고 이제 가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교육, 기능에 대한 뭐 저희가 받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해주잖아요, 친구들한테. 그럼 매뉴얼 북을 그 다음부터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제 만들고, 그럼 만들다 보면 응용이라는 걸 하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기능이나 추가 교육에 대한 것들이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직접 그 업체와 소통하시면서 원격 안내도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추가적인 안내는 수요일 금요일에 어떻게 신청하신 센터들에게 제공될지 안내를 드리고요. 그냥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뉴얼을 줬더니 그냥 혼자 만들더라. 그냥 간단하게 우리 특강은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그 매뉴얼을 보고 만들고 나는 영어 수업에 그다음 이 프로젝트 완수하는 과정에 굉장히 집중할 거다. 이 방향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본 교육도 한 번만 진행을 하셔도 돼요. 저희 이제 지경을 놓고 봤을 때 매뉴얼을 보면서 애기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옵션 사항들이 생길 수 있지만 가장 권장하는 것은 기본 기능 안내 해주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해주면 나중에 아이들이 나만의 캐릭터, 부캐도 만들고 이제 할 때 훨씬 더 재밌게 잘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또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굉장히 이제 수학적, 그 다음에 공간 지각 이런 능력들까지도 연결이 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다각도를 놓고 이제 원장님들이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기본 교육의 의미는 바로 그건.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랜드마크, 배경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에펠타워 선택해가지고 아이들이랑 에펠타워에 대한 걸 데이 3에서 이제 배경 지식하고 나서 선생님이랑 워크시트 학습까지 했어요. 그리고 디스커션을 조금 더 이제 진행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기본 교육을 1, 2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가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에펠타워를 만들 수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에펠타워를 이때 랜드마크 1의 의미는 배경 지식 1과 랜드마크 1은 짝꿍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에펠타워를 만듭니다. 자, 근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죠. 제가 이제 저희 그 지경에서 받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A팀은 에펠타워고 B팀은 금문교고 C팀은 콜로세움인데요. 그러면 에펠타워 만들 때는 B, C팀은 뭘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연히 질문할 수 있죠. 동시에 데이 4에서는 에펠타워를 다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용해서.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께서 그걸 각각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체크하시거나. 그쵸? 그러면 어렵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다 같이 에펠타워 만들어 볼 거야. 우리 3개야. 우리 한 달 동안 만들 거. 근데 이제 그 각 팀별로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주제가 정해진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신청한 아이들이 각각 자기가 하나의 오브젝트를 충분히 만들어내. 그럼 그거는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자, 이제 에펠타워 다 된 친구들은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오브젝트 하나씩을 더 만들어.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또는 발표를 준비하거나 Q&A 시간으로 더 끌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성분에 따라서 사실은 시간을 조금 지금 바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저희들도 지경도 저희 본사도 원장님들도 이 기획서 지금 이제 저희가 파일럿 해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제 특강을 진행하면서 주시는 피드백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름방학 특강 때는 잘 구성돼서 이제 제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프로그램을 토대로 그려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동시에 하는 게 깔끔하게 선생님들께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팀별의 배경 지식을 배웠으면 팀별 랜드마크를 같이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데이 4까지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랜드마크 모형물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제작하는 것까지를 완료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 5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데이 5에 들어갔을 때는 배경 지식 똑같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아이들이 사전에 먼저 찾아보고 단어도 정리해보고 워크시트의 내용들도 답도 찾아보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랜드마크를 제작하게 하는 거죠. 선생님이랑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워크시트 풀 때도 친구들이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몇 년도에 있는 거야, 동생한테. 자, 쓸 때 이렇게 써야 돼. 이거 자체가 사실은 거꾸로 학습의 의미인 거잖아요.
학습자 메타인지, 그쵸? 이 고학년 아이가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워크시트를 보면서 해결할 수 있게. 근데 그 워크시트 내용에 대한 사전 이해를 먼저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워크시트 보면서 내용 포인트를 이해하고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데이 5 끝내고 그 다음 데이 6의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랜드마크 모형물을 제작하는 데는 1시간밖에 넣지 않았어요. 한 타임. 예를 들면 120분 수업 중에 60분, 90분 중에 40분 이 정도 시간만 배정을 한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남아서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남아서 학원에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시면 진행하고, 이제 만약에 아이가 집에서 원한다 그럼 추가적으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 6까지가 몇 번째 주차가 끝난 겁니까? 3주까지의 수업이 끝난 겁니다. 3주차까지. 맞나요? 자, 3주차까지 끝났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 4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팀 프로젝트를 이제 결과물들을 취합하고 발표를 준비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하는 시간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데이 7에서 팀 발표 준비한다. 이건 4주차거든요. 자, 그러면 그 과정 안에 담겨야 되는 내용이 과연 뭘까? 그 아까 PPT 떠올리시면 돼요. 저희 원장님들께서는 PPT에 담길 내용이 학생들이 이 특강을 진행할 때의 그 진행 과정들을 스냅 사진처럼 찍어놨다면 그게 이제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되거나 사진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습할 때 자기 과정들을 인지하고 있을 거잖아요. 아, 저희 에펠타워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배웠고, 그 다음에 금문교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배웠고, 콜로세움 이렇게 배웠어요. 아,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제가 대학에 가면 배낭여행을 유럽으로 갈 때 이런 코스를 짜겠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이 발표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진행 과정,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요약 정리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팀별로.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요약 정리한 내용들이 PPT에 담기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라는 것은 그 프린트 출력물, 오브젝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PPT 발표에 뭐가 담겨야 될까요? 후기. 그쵸? 후기. 자, 이 프로젝트,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파리는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낭만의 도시 파리에 갔을 때 에펠타워 앞에서 왜 그 인스타에 그런 사진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저는 앞으로 6년 뒤에 가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적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친구들끼리 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원장님께서 이 부분까지만 예측하시면 돼요. 아, 요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 거야.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스토리 짜봤는데 너는 어떻게 해볼래? 뭐 이러면 똑같이 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발표 내용을 토대로 발표자 선정 및 발표 PPT 구성, 이 얘기는 팀끼리 알아서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요 내용 토대로 이제 자, 우리 뭐 예를 들어 앞부분에 이 인트로 파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네가 설명할래? 내가 배경 지식을 주로 했으니 내가 설명할게. 이런 식의 각각의 역할 분배, 발표의 역할 분배가 데이 7에서 마무리가 되면 데이 8에서는 뭘 해야 돼요? 이 이제 발표 PPT 전체를 취합해요. 그 얘기는 한 명이 다 만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 PT 순서가 진행 과정을 앞에 담을 거고, 그 다음 배경 지식 요약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 우리 결과물을 소개할 거야. 우선 사진으로 찍어서 내가 PT에 넣을 거고, 부모님들 오시거나 내가 친구들한테 발표할 때 채색한 우리 팀의 다양한 에펠타워를 소개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물들이 있을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프로젝트 후기라는 건 우리 팀끼리 진행하면서의 어떤 뭐 에피소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각각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그 과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장님, 우리가 왜 스피치 대회를 준비하든 아니면은 뭐 영화를 찍든 아이들이 가장 잘 기억하는 건 모국어로 설명하고 나서의 영어가 기억이 잘 남아요. 그쵸? 반드시 한국말로 먼저 이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설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팀 발표를 연습할 때 촬영하게 해주세요. 나와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몰라요. 그쵸? 그러면
그걸 촬영하는 이제 카메라를 세워놓고 팀마다 이제 연습하는 과정들을 찍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뭘 만들 수 있어요? 한글 대본 내가 설명할 때 간단한 여기까지 설명해야 돼. 그걸 이제 바꿔서 영어로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제 발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스피치서부터 그 다음에 그 영화서부터 이 과정, 그 다음에 기자단, 그 다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 이게 모두 다 사실은 포함되어져 있는 특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과정 안에서 구현하는 게 이번 특강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아이들이 이 팀, 이 뭐였죠? 그 발표를 준비할 때 가장 일어나야 되는 과정들이 스피치 대회를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인지해가지고 그 한국말로 먼저 얘기해보고 간단히 얘기한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결국은 친구들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팀이 발표할 것에 대해서 정리했다, 발표한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대본을 쓸 거예요. 간단히 요약해 놔야 되는 그걸 가지고 설명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요약해 놓은 것이 영문 이제 스크립트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걸 갖고 아이가 발표를 연습하면서 엄마 앞에서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쭉 발표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학습 과정들이 각 지역의 저희 원장님들의 무엇에 올라가면 돼요? 신학기, 홍보, 그쵸? 우리 특강, 우리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가 다르다 라는 것의 과정으로 미리 예측해서 담아두시면 아이들은 어떻게 저희 이제 신학기 준비가 조금 더 수월하게 신입생을 유도할 수 있는, 그쵸? 상담하실 때도 쓰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이제 그 4주차, 5주차는 아이들에게 유창성 훈련시키고 팀 발표를 완성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즘 번역기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번역기 안에서 1차적으로 원장님들께서 이제 그 나온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수정, 단어 선정, 문장 구조를 조금 더 짧고 쉽게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애기한테 주시면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과정으로 지금 데이 7, 데이 8, 그 다음에 9, 10은 이제 결국 발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5주차 10회 수업에 대한 구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한 파트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마지막 이제 공지사항에 대한 부분하고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볼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들께서 이제 부모님들께 알리고 만약에 명단을 취합하고 특강을 개설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 우선 신청자 명단이라는 것을 제출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위에 이제 해당 특강이 시작하는 날짜를 우선은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센터의 특강이 뭐 1월 8일부터 시작해요 라고 하지만 이 3D 디자인 특강이 1월 9일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해당 특강이 시작하는 회차, 그 다음에 그 날짜, 그 다음 몇 분 수업 구성인지를 조금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공유하실 수 있도록 엑셀 파일을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 밑에 학생 명단, 그 다음에 학생 학년, 그리고 학생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들어가져 있으면 그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다시 해당 교재, 예를 들면 교재가 컨텐츠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발송하는 것이 세팅을 해드려야 돼서 그 명단을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우선 12월 30일 토요일까지 플러스 친구로 제출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대체로는 1월 2일에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12월 말일이에요. 그래서 1차 접수를 12월 말일에 받는다. 근데 우리 특강이 우리는 1월 8일부터야 라고 하시면 신정 연휴에 정리하셔서 보내주셔도 돼요. 제가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좋은 취지를 부모님들께 충분히 소통하셔가지고 저희가 앞으로의 굉장히 특색 있는 학원으로 각 지역에서 널리 이름 알리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1차 취합은 12월 말까지 주셔야 저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희 교육팀장님 수요일날 오시는 그 분께서 굉장히 기다리세요.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그 계속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저 오늘 교육합니다. 이렇게 사전교육 좀 일찍 잡은 이유도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진행 과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단, 예상 명단을 주셔야 돼요. 우리 20명 할 거예요. 15명 할 거고 12명 할 거예요. 라는 인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500명이 초과할 때는 학원에서 쓰는 것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500명 미만까지는 저희 본사가 이제 진행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인원을 보내주시면 그걸 토대로 우리가 만약에 1월 달에 하더라도 해당 명단은 없어도 예를 들어 우리 12명 할 거예요? 또는 뭐 8명 할 거예요? 20명 할 거예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원 카운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었던 가정에서 아이가 제작하는 걸 만약에 희망한다 라고 하면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한 달 이용권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판매되고 있는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보다도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저희한테 제공을 주신다 했는데, 지금 금액은 최종 한 번 더 저도 확인이 필요하고, 쇼핑몰에서 이제 직접 원장님들께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쇼핑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부모님들께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은 학원에서 다 마무리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대 이거 확인하셔서 사용하시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규 수업으로 이어진다, 또는 뭐 방학 때마다 우리가 특색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만 이번 특강을 토대로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이라는 것은 출력물 3D 그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각 센터로 업체에서 직접 배송을 하실 거고요. 배송비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특강이 비용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희 밴드에 올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교재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이미 판매되는 금액을 저희가 그레이트다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으로 이제 동일하게 납부받고, 그 대신 컨텐츠, 라이센스 비용 이런 것들은 본사가 1차 다 이제 지원한다. 그 다음 출력물마저도 지금 50%를 본사가 사실은 납부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은 50%를 이제 납부하시는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그 견적서 예상되는 금액을 조금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토대로 어머님들께 미리 사전에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거다를 예측하실 수 있게, 정말 이제 만약에 그 수집광 친구들이 15개를 제작한다고 할 때 간혹 되게 비싼 출력물이 있었잖아요. 뭐 4만 원만 이 정도 되는 금액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사전에 부모님들과도 공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교육 내용인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그 궁금하신 부분들 조금 알려주시고, 그 수업 운영이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제가 매뉴얼을 조금 더 지금 올려드린 거에서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 자료랑 다 같이. 되셨죠? 그래서 지금 12월 말에 진행하는 센터는 없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맞죠? 12월 말부터 스타트 하시는 특강은 없고 1월 초에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이제 그 크리스마스 연휴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다음 주 중에 일괄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디자인팀에 요청도 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요것만, 그래서 해당 내용 토대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보셨던 자료를 내가 특강 준비 때문에 먼저 한 꼭지라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알려주세요. 플러스 친구로 요 해당 파트들에 대한 것들은 좀 보내드릴게요. 되셨죠? 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질문 없으세요?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중간에 또 이제 세팅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남겨주시면 직접 전화 드리거나 플러스 친구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 채팅창에 뭐가 올라온 것 같아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자, 내일 하루 더 힘내시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7일 수요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